원래 생애 첫 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준준형 차였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생애 첫 차를 산다 그러면은 경차 아니면 소형 SUV를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준준형 차를 첫 차로 시작한 만큼 아직까지 첫 차로는 준준형 차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바뀐 차량도 오늘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 기아의 K3 페이스리프트 차량입니다.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진 느낌인데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컬러에 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고속도로 초반에서까지는 속도 유지하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K3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잘 반영한 페이스리프트의 좋은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네, 이 차량의 색상 굉장히 산뜻해 보이시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처음으로 추가된 미네랄 블루라는 컬러입니다. 뭔가 예전처럼 채도가 진한 파란색이 아니라 약간 수입차의 컬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매력적인 컬러와 함께 좀 더 멋지게 바뀐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K3도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이 추가되면서 이제 완전히 성숙해진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진 느낌인데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기아의 바뀐 엠블럼이 적용이 됐습니다. 처음에 뭐 별거 아니다, 뭐 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막상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이제 기아의 그런 브랜드, 아쉬웠던 로고의 변화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원래 그릴과 헤드램프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앞트임이라고 그러죠. 그릴과 일체감 있는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보여집니다. 일단 그릴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한 것도 있지만 크롬 라인이 이렇게 따라온 거 보이실 거예요. 이 크롬이 이렇게 해서 쭉 따라오다 보니까 크롬을 통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기존의 그릴 디자인과 별개로 이 크롬 디자인을 통해서만으로도 기아 특유의 호랑이 그릴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아의 패밀리 룩을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잘 페이스리프트 된 것 같아서 이전에 삼각대 같은 참사가 없다는 점에서 또 마음에 드는 페이스리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헤드램프도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는 디테일도 있지만 데일라이트도 끊겨서 EV6와 이제 일체감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이제 기아의 변화하는 모습을 헤드라이트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워진 것 뿐만 아니라 하단부도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안개등도 기존의 디자인과 다르게 좀 세기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스포티한 전체적인 디자인의 테마와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또 나눠지다 보니까 뭔가 K3 GT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보통 버전인데도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이 여기서 한 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준준형 차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재미, 그 다음에 이런 스포티한 멋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튀지도 않고 그냥 전체적인 스포티한 테마에 잘 어울리는 모습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형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측면부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죠. 뭐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고 되게 흠칫 놀랐어요. 제 차 아반떼 스포츠 순정휠이랑 굉장히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스포티한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느껴지는구나 싶고요. 일단 아반떼 스포츠를 사용했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세차할 때 굉장히 짜증납니다. 여기. 그냥 어차피 분진 안 나오니까 그냥 휠 클리너하고 대충 고압수로 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 정도로 스포크가 굉장히 많아서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멋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사이즈는 22545와 17. 측면부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이런 디테일한 변화를 통해서 스포티한 매력도 이 휠을 통해서 측면에서도 더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K3의 후면부입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좀 디테일한 면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전면부 헤드램프처럼 리어 램프에도 EV6에 연상되는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기아차들 차량처럼 이렇게 길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리어 램프에서도 기아 자동차의 패밀리 룩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최신 트렌드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도 거의 디퓨저 형상이 호랑이 그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방향지시등이나 후진등이 범퍼 쪽으로 내려왔어요. 이 부분은 요즘 지금 차들이 다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통점이라고 봐서 이 K3만의 단점은 아니지만 이 범퍼 조금만 건드리다가 이쪽까지 좀 유지 보습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닐까, 좀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의 라인이라던가 또 제 바디 라인이 굉장히 깔끔해서 판금도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다른 차에 비하면 유지 보수에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트렁크는요, 그냥 노멀합니다.
제가 타던 AD와 뭐 비슷한 수준의 준준형 차급의 그런 크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추가된 부분, 없어서 아쉬웠던 게 바로 이 폴딩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되게 다들 모르셨을 텐데 페이스리프트 전에 폴딩이 안 들어갔어요. 아반떼 AD인 제 차에도 폴딩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좀 의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넣어줘서 물론 이 정도의 턱은 있지만 폴딩을 통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트렁크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에 아쉬워했던 그런 피드백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이 폴딩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해치백처럼 높지 않은 승용차에서는 저 폴딩 하나만으로도 짐의 적재가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폴딩 옵션은 잘 반영한 페이스리프트의 좋은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3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저희 집은 준준형차를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족 3명 이동할 때는 준준형차 한 대로도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보다 준준형차 실내 공간은요 충분히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타보면은 예전에 EF 소나타 시절, 그 중형차 시절의 공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좀 선입견만 없으시다면 공간적인 아쉬운 부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이 운전석 시트도 운전석 이지 어택스라고 해서 문 열고 지금 운전석 뒤로 밀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가면은 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준준형차는 레그룸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그룸 같은 경우는 177 정도에 제가 앉아도 충분할 정도로 넓습니다. 대신에 이 시트 길이가 조금은 짧기 때문에 허벅지 부분에 받침이 좀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그룸의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이런 시트의 면적이 조금 좁다. 그렇지만 센터 터널도 낮아서 발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기에 괜찮고요. 헤드룸도 177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 공간이면은 차급 대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에어벤트 유무가 좀 있습니다. 없는 차들도 좀 있는데 아니면 옵션으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있는 차 없는 차가 좀 장거리 중에서 좀 갈리는데 케이스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잘 선택하시고 뒷좌석 좀 사용량이 많으시다면 누가 많이 탄다면 이 에어벤트는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USB 포트 한 개가 있어서 충분한 편이고요. 그 외에는 한 열선 시트 정도의 옵션만 들어가 있는데 준준형차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품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준준형차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지만 운전석 EGXS까지 들어갔거든요. 타고 앉으면 다시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일단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전체적인 모습부터 한번 보시면 이 오렌지빛이 좀 뭔가 브라운의 딱한 컬러도 아니고 적당히 밝은 이 준준형차급에 어울리는 채도로 잘 설정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되게 촌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이쁘게 잘 처리한 모습이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 컬러에 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오렌지 컬러는 생각보다 잘 잡혀 있고요. 다만 여기 플라스틱 부분은 살짝 오렌지 컬러가 가죽 시트에 비해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컬러가 잘 매치된 거라서 충분히 오렌지 컬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디테일한 면들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역시 눈에 들어오는 건 10.25인치 화면 2개입니다. 이 화면이 준준형차가 실내가 이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인치, 2인치 커지는 차이가 되게 체감이 크게 다가오는데 이 10.25인치 화면 2개가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화면이 체감상으로 더 커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페이라던가 보석 지침 모드 이런 최신 그런 기능들도 아낌없이 추가를 해줬습니다. 비록 차체는 2세대라고 하지만요. 이런 인터페이스는 3세대 최신 기반에 다 넣어줬기 때문에 크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각종 하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터치로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사용하시더라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도 그냥 에어컨 공조 컨트롤부,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그 다음에 아래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2단 수납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실 때 상당히 실용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변속기 주변에 이렇게 통풍 시트나 열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준준형차 오너라면 가장 크게 느껴질 변화의 폭이라고 한다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었다면 사이드 브레이크였다면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이 파킹 브레이크 덕분에 오토홀드 기능까지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토스 때부터 이제 준준형차들에서 이렇게 적용된 걸 본 것 같은데 이 기아 K3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이거든요. 이거 하나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납 공간은 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키나 이것저것 지갑 같은 거 넣기 딱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암레스트는 네, 좀 작아요. 물론 이렇게 암레스트도 확장이 가능해서 지지나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유용하게 운전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세대인 게 좀 티가 나는 게요. 최신 아무리 뭐 편의상이 들어갔더라도 선글라스 케이스 요즘 없잖아요. 근데 제 차에서 보던 거 선글라스 케이스가 들어가서 요즘 없애는 추세인데 뭐 누군가는 또 반가울 수도 있지만 저 이쪽에서 어쨌거나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즘 하이패스는 여기 위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룸미러 방식의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 차가 2세대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이들링 소음부터 굉장히 조용하네요. 준중형차 치고는 굉장히 정숙한 편입니다. 저희 집에 아반떼 AD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타는 AD 스포츠 두 대가 있는데 두 차량 다 어쨌거나 기본 베이스가 GDI 엔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DI 특유의 괴길거림 이게 좀 있긴 있어요. 얘는 그런 거친 음색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같은 차량인데도 조금 더 정숙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질감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일단 기존 GDI 엔진에 비해서 엔진 출력 자체는 스펙상으로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실제 가속력은 오히려 GDI 엔진들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무단 변속기로 매칭이 되면서 효율성이 일단 가장 높아진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GDI의 그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2018년에 처음 출시하자마자 만났을 때 놀랬던 게 연비였는데 그 연비는 이 스마트 스트림의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젤이나 이런 소형 SUV들의 연비도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이 차는 가솔린이잖아요. 조용하고요. 그리고 MPI 기반의 엔진이 뭐 간혹가다 이거 좀 약간 저렴한 단가 낮은 소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뭐 부품이나 이런 것에서 또 더 편하게 저렴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엔진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준중형 차의 어떻게 보면 덕목인 것 같아요. 적당한 공간, 적당히 좋은 승차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괜찮은 정숙성, 그 다음에 가장 경제에 좋은 연비와 각종 부품들에 따른 그런 정비 유지가 좋다는 점, 그런 점이 이 K3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디터들끼리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나눠서 타보기도 하고요. 며칠간 이렇게 같이 타보는데 확실히 정숙성이 기대 이상이에요. 준중형 차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음에서 조금 구멍이 나기 마련인데 엔진에서부터 오는 그런 진동이나 그런 불쾌한 소리가 덜한 것도 있지만 이 외부에서 오는 소음 차단도 이 세단의 이런 뭐 장점인 편안함도 있겠지만 이 정숙성 덕분에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탔던 에디터 L도 굉장히 정숙성이 되게 좋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얘기가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2세대 플랫폼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CN7이 3세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CN7, 아반떼 CN7이랑 비교해도 정숙성이 체감적으로 좋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심지어 이 차량은 시승 차량으로 지금 4,600km나 달린 차량입니다.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숙함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만족스럽고요. 네, 그냥 일상 주행에서 이렇게 지금 도심에서 가속하거나 이럴 때도 답답함은 없습니다. 물론 넉넉하지도 않고요. 부족하지도 않지만 요즘같이 5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는 이 시대에는 이 엔진은 충분히 50km 내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승차감은 컴포트하면서도 CN7 이런 거들이 확실히 좀 단단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단단하다는 게 진짜 이렇게 거칠고 뭐 안 좋다는 뜻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편안하면서도 순간순간 또 다른 차에 비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든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탈수록 진짜 마음에 드는 건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데요. 지금 제가 준준형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지금 이게 확실히 좀 조용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방음에 많이 신경 쓴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도 되게 조용하고 되게 매칭이 잘 된 것 같아요.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적고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도 분명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커진 게 보이실 텐데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3분할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내비화면만 보였던 그런 모습이라면 3분할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제가 계속 정차하고 출발할 때 있는 게 지금 오토홀드거든요. 제 차는 오토홀드가 없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시승차를 타면서 오토홀드를 일부러 끄고 시승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통 오토홀드를 껐던 이유는 출발할 때 갑자기 확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시승차나 이런 거 할 때 좀 어색한 느낌 때문에 끈 것도 있었는데 얘는 오토홀드하고 출발하고 이러니까 지금처럼 막히는 시내에서 확실히 편안하네요. 지금이야 너무 흔해졌지만 이 준중형차에서 오토홀드 기능이 적용이 안 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오토홀드 기능은 실생활에서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도심 중에 많으신 분들이라면 옵션에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노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승차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소형 SUV들 많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첫 차로 요즘 아무래도 실제 판매량도 많이 넘어가 있는 편인데 그 소형 SUV가 어떻게 보면은 말의 SUV지 예전에 범주에서 보자면은 그냥 크로스오버 어떻게 보면 그냥 해치에서 조금 더 높인 감각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어설프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몇몇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 승차감이 SUV 같은 것 같지도 않고 세단 같이 편한 것 같지도 않고 이도저도하는 느낌 받는 경우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차량들도 또한 뒷서스펜션이 토션빔이 적용이 되어 있죠. 물론 일부 차종은 멀티링크를 해주기도 하지만 사륜구동을 선택하거나 좀 제한적인 경우에만 멀티링크를 보통 적용을 해주고 대부분 토션빔은 또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토션빔을 사용하더라도 확실히 세단에서 오는 승차감의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잘 되죠. 네, 브레이크 생각보다 잘 드네요. 정차도 생각보다 괜찮고 브레이크 페달 감각도 좋아요. 제가 자꾸 무난하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준중형차에서 최고 좋은 장점이 무난하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보면서 누가 운전을 하던 누가 타던 되게 무색무취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무난함이라는 게 저는 2급의 장점을 생각을 하는데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라던가 지금 가속감이라던가 부족함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평이한 그런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도 굉장히 좋고요. 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소형 SUV들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높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SUV라고 하기에는 차체가 많이 낮기도 하고 그만큼 높이 보는 느낌이 덜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설픈 승차감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세단만의 편안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세단의 승차감이 소형 SUV랑 비교해보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소형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세요. 물론 디자인도 이쁘고요. 요즘 편의상도 들어가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상품성이 우수한 편이지만 남들이 저거 사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조차 안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첫 차로 준중형을 자꾸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공간도 옛날에 중형차 수준만큼 적당히 넓어졌고요. 아무리 준중형에도 세단이다 보니까 승차감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솔린이 차체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게 적당히 출력 내면서 연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솔린의 편안함, 조용함까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소형 SUV들에게는 1.6 터보나 이런 게 적용되다 보니까 조금 질감이 거치기도 하고요. DCT 같이 조금은 유지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변속기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 때문에 방음이 크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맞추면은 2천만 원 언더, 그다음 2천만 원 초반대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에 더 편안한 승차감과 더 편안한 이런 공간형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더 장점인 것 같아요. 꼭 소형 SUV 원래 갖고 싶었어 라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몰라서 그냥 남들이 산다 해서만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첫 차 아니면 은퇴하시고 좀 더 작은 차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K3가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2세대인 게 좀 티가 나는 게요, CN7에 비해서 확실히 좀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것 같습니다. 3세대 플랫폼에서는 뭐 다 완전히 낮아진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시트 포지션이 낮아진 느낌이 드는데 이 전세대 플랫폼은요, 제 아반떼 AD도 스포츠도 그렇지만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느낌이 들어요. 뭐 좋게 말하면은 뭐 시야가 조금 더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약간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는 아반떼 대비 그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차량은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수동 모드를 통해서 패드 시프트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단수를 여러 단 나눠놔서 그래도 나름 변속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 무단 변속기 차량을 2018년에 냈던 K3를 통해서 처음 접하기도 했지만 많이 경험해봤던 에디터가 이제 경험했던 걸 얘기해 주자면 일단 무단 변속기에서는 확실히 변속 충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 주행에서만큼은 오히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질감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점에서 장점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처럼 스포츠 느낌, 스포츠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탁탁 제 차처럼 뭐 DC처럼 체결감이 느껴진다거나 좀 더 필요할 때 토크를 확 내준다거나 이런 변속감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차를 사실 분들이 변속감이라 스포츠를 원하셨으면 K3 GT로 가셨겠죠. 어쨌거나 이 차를 사실 분들이라면 적당히 편안한 그런 이동수단을 원하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이 무단 변속기 이 세팅은 불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물론 필요하시면 이렇게 치셔가지고 S 모드, 스포츠 모드를 두면서 치시는 것도 방법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 드라이브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비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냥 스마트 모드 뭐 에코나 노멀 놓고 다니시면은 충분히 잘 다니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차량이 뭐 그렇게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일상 주행하시는 경우에는 노멀이나 뭐 스마트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전에 K3가 스포츠 모드를 하고 싶다면 변속기를 옆으로 쳐서 수동 모드로 하면서 스포츠 모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K3는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스포츠 모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차가 플랫폼은 전세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신 드라이브 와이즈라 그러죠. 주행 보조 장비들이 최신으로 나름 많이 들어가졌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후측방 이런 뭐 경보라던가 뭐 능동적으로 예전에는 감지 못했던 보행자까지 감지해서 서준다던가 최신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하나 느껴지실 게 차선 이탈 방지입니다. 원래 전에 들어갔던 게 차선 이탈 방지예요. 이탈 방지 말 그대로 차선 밖에 나가지 않게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차선이 넓다면 그 안에서 나가지만 않게 이렇게 쳐줬죠.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차선 유지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맞춰서 가게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앞에 차가 있고 이제 코너를 도는데 네, 이렇게 코너도 맞춰서 차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가주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전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안정감은 더 높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뭐 차선 유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는데요. 일단 앞에 차간 거리는 총 4단계로 나눠져 있고 가장 가까운 지금 1단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만 뭐 차선 유지가 다 좋아졌지만 차선을 인지하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에서 센서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앞에 차량이 이렇게 저속도 갔다가 뭐 이러는데 뭐 차량 속도 유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거칠지 않게 자연스럽게 앞차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은 고속으로 밟을 수 있는 구간으로 왔거든요. 네, 시내에서 멈추진 않지만 충분히 가속해 주고요. 그 다음에 편안한 승차감 보여줬다고 했는데 고속에서 이 123마력의 한계가 느껴질지 아니면 좀 승차감이 여기서 좀 무너질지 여기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지금 진입을 했고요. 네, 일단 엑셀 반응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뭐 직결감이 느껴질 정도로 가속감이 이렇게 바로 느껴지는 것 같진 않고요. 네, 엔진 소리가 조금 이제 힘겹게 나긴 하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8단까지는 설정을 해놨는데 진짜 뭐 변속기 같은 직결감까지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재미 정도는 어느 정도 해놨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진짜 변속기 그런 직결감 정도를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그냥 쥐어 짜내면서 달리는 그런 감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밟는다고 막 엄청난 가속감이 느껴지진 않고요. 고속도로 초반에서까지는 속도 유지하시는 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00km 3000rpm 정도 유지하는데 이걸 그냥 일반 스마트 모드를 해주면은 100km 순식간 1700rpm까지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그 rpm 유지하는 게 좀 차이가 나고 그래도 스포츠 모드가 잘 나간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역시나 아까처럼 엔진 rpm을 높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응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하드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기본 준준형차 대비 좀 하드한 좀 감각이라는 거지 어쨌거나 준준형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살짝 좀 뒤뚱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가속으로 해도 확실히 그 GDI 엔진처럼 거친 소리까지 들리진 않아요. 아직 쥐어 짜더라도. 일단 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진 많이 오네. 좋아요. 의외로 좀 생각보다 지금 깔 게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이 기대치를 준준형차에 맞추면은 오히려 좀 기대 이상일 정도로 저는
좋아요. 예전에 준중형차는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춘추 전국시대였죠. 아반떼, 포르테, 뭐 세라토 멀리 가면 이렇게까지 있죠. 어쨌거나 지금은 K3까지 기아, 그 다음에 인터넷 슈퍼카라 불렸던 이제 크루즈, SM에도 인기를 얻고 흥행에 있었던 SM3. 근데 지금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아반떼랑 얘 둘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준중형차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신에 이제 수입차 파격적인 가격으로 뭐 제타와 같은 차들이 또 추가되기도 했죠. 아반떼와 먼저 비교를 하자면 물론 아반떼가 더 최신 플랫폼이고요. 더 뭔가 화려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품성도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그거는 개인의 취향 영역이니까 거기서 또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뭐 전 세대랑 다음 세대랑 이 갭이 준중차급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크게 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사고가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일상 주행에서 느끼는 그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외에는 저는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런 점에서는 뭐 아반떼와는 그냥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엔진은 같이 쓰니까요. 물론 제타랑 비교를 하자면 아무리 뭐 폭스바겐이 독일 국민차라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올 수 있는 독일차라는 프리미엄, 그 다음에 또 폭스바겐이라는 그런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신뢰감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풀옵션이 아니면 이 차량은 2천만원 뭐 초반대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가성비 생각하면 실제 구매에서는 제타와 그렇게 만날 일이 크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 결론은 경쟁 모델과는 그냥 취향 차이. 근데 물론 디자인 차이라고는 하지만 이 플랫폼 차이에서 오는 상품성 때문에라도 안타깝지만 아반떼한테는 좀 상품성이 밀리는 평가가 시장에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제 돈을 들여 산다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만큼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막상 사라 그러면 저도 선뜻 선택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아의 K3를 만나봤습니다. 뭔가 중고차가 아니라 내 돈으로 직접 내는 새 차. 그렇다면 첫 차로 뭐가 좋을까? 아니면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차를 좀 작게 줄일 때 뭘 선택하면 좋을까? 그런 면에서 이 K3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반떼에 너무 강렬한 개성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 다음에 어정쩡한 소형 SUV에 승차감이나 세팅이 아쉬운 분들이시라면 이번에 새롭게 변신한 이 K3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직접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카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